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버타운이 아니어도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하시는데 막연히 실버타운 같은 시설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역사회나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노하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사람들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두는지 짚어볼까요? 안전한 주거 환경,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같은 편의시설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비용이 높거나 자유로운 생활 환경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의견도 많죠. 꼭 실버타운을 가야만 노후가 편안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WHO의 나이 들매 친화적인 도시 개념에 따르면 지역사회 안에서도 교통, 건강, 사회 참여 지원을 잘 갖추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1.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노후. 첫 번째로 노후의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건 역시 사람 관계입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독립해서 생활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자주 왕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더라도 이웃과의 소통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충분히 함께 지내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셔널 인스터튜트 안 에이징에서도 사회적 연결이 노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모임이나 교회 복지관, 취미 동호회 등에 꾸준히 참여하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안정적이고 즐거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 실버타운에 비해 우리 집이나 동네는 노인 친화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하는 등 작은 개선만으로도 안전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손잡이가 있는 변기로 교체하는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보센터나 복지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WHO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가정 환경 개선이 낙상 예방과 일상생활 능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제시합니다. 3. 지역사회 자원 활용 의료문화 공동체.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의료 서비스인데 사실 거주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박물관호 등을 잘 연결하면 의료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정기 검진과 상담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뇌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미국 CDC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 경제적 준비, 재테크 소비, 습관 공적 지원.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살면 주거비, 식비 등을 절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금 계획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수령 시점을 파악하고 월간 생활비나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지출을 효율화하거나 소소한 부업 취미 수익에 텃밭 농산물 판매, 핸드메이드 공예 등으로 수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발표한 노인생활 연구 중 경제적 안정감이 건강행복과 깊이 연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재정계획만 잘 세워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활동적 산 취미운동 자원봉사. 노후에 중요한 건 신체와 정신의 활력입니다. 반드시 실버타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역 체육센터나 문화센터, 공원 모임 등으로 충분히 운동과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체조 모임 등은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도 적극 추천합니다. 노인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지역 행정센터 등에서 다양한 봉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 연결도 늘어나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WHO 연구에서 노인층이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했을 때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지고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 심리적 안정.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실버타운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니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개인 공간이 대부분이라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가족 친구와 통화, 메신저 영상 통화, 동네 모임이나 SNS, 커뮤니티 참여 등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어메리컨 사이컬라지컬 어소시에이션에서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을 위해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핵심 요소로 꼽습니다. 또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감이 아닌 나를 가꾸는 기회로 전환하는 마음가짐도 도움이 됩니다. 독서, 명상, 취미, 자기개발 등을 시도해보는 거죠. 7. 주변 도움 방문 간호가족 케어 서로 돕기. 몸이 불편해지면 일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수적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지자체나 보건소, 민간 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가사, 도우미 돌봄 서비스 등을 알아보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족이 협력할 수 있다면 주말마다 찾아와 도움을 주거나 일정 기간 교대로 부모를 모시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도 늘고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8. 다양한 실제 사례 경험담 공유. 예를 들어 70대 부부가 실버타운 대신 익숙한 지역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에서 스트레칭 모임을 참여하고 오후엔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집안엔 안전손잡이, 낙상방지 매트 등 간단한 장치를 설치해 불편 없이 생활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주기적 방문 간호를 받고 작은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관리하죠. 이 부부는 실버타운에 굳이 가지 않아도 살만하고 오히려 동네에 친구 지인들이 많아서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제 사례를 찾아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의외로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이 아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노후 생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지역 환경을 어떻게 더 노인 친화적으로 만들까 하는 관점입니다. 가족 이웃과의 관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지역 의료 문화 자원, 경제적 준비, 활동적 삶,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실버타운을 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해봤던 일이나 취미를 찾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인생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즐길 준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위에 있는 다양한 자원과 제도를 찾아 활용하고 이웃과 함께 하시면 실버타운 없이도 충분히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